뒤주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나세요? 대부분이 사도세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참 세상에 왕자가 뒤주에서 죽었다 하는 건 이거 한국밖에 없는 얘기죠. 왜? 뒤주가 한국에 주로 있는 것이죠. 역시 농경사회의 쌀 문화권, 이 쌀뒤주 이것이 아주 가난하던 부자던 관계없이 대청마루에 딱 버티고 있는 개수나무로 만든 말이죠. 그런 그 당당한 뒤주, 이것이 왕자가 그 속에서 죽었다 하는 것 때문에 원래 이 농경민의 상징이고 우리가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럽니다. 먹는 입이에요. 먹는 입은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이 어디 나요? 과학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는 쏴준 거고, 생활할 때의 곡식, 내 식구의 입과 직접 관련된 것이 뒤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먹고 사는 하나의 신전처럼 대청마루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뒤주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 저 속에 양식이 있지. 내일 먹을 양식이 있지.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젖 빨면서 젖으로 살았잖아요. 커서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죠. 그거 어디서 나와요? 뒤주에서 나와요. 뒤주는 어머니다. 사도세자의 그 비극, 당쟁의 희생물이고 또 그 허구 많은 런던 타워 막 이런 데다가 왕자들 가두고 막 여왕, 왕비 뭐 추출하고 할 때 그 무시무시한 타워가 아니라 그 쌀쥐지 곡식 누두는 데에다가 한 왕자를 넣어서 죽인다는 이 발상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나는 믿기지 않는 게 왜 나에게는 뒤주라는 건 따뜻하고 모성애고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건데 이 아버지가 자식을 뒤주에다 놓고 죽었다. 참 내 머릿속에 뒤주라고 그러면은 복잡한 한국의 농경사회의 상징이요 신전과도 같고 그러한 뒤주 이야기가 뭔가 오늘날 집집에 냉장고밖에 없는 말이죠. 뒤주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집인데도 나는 한국 식구 어머니 하면은 이 한 가정을 딱 버티는 거는 냉장고가 아니라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는 뒤주란 얘기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보세요. 영조는 자식을 뒤주에다가 집어넣었지만 그 뒤주에서 죽은 그 사도세자는 누굴 낳아서 맞아보면 곡식의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벌판에 논밭 속에 곡식에 자라나듯이 누가 나왔냐? 우리의 역사상 가장 문화를 숭상하고 탕평책을 쓰고 새롭게 뭔가 왕조를 혁신하려고 했던 정조. 특히 나는 이 정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세종대왕보다도 어느 의미에서는 문화예술에 더 많은 열정을 기울이신 분이에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너무 그냥 골머리 앓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이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함부로 성이라 하면 적을 물리치면 돼서 튼튼하게만 짓고 강하게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그 신하들이 가난한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아 아름다운 것이 힘이니라. 아름다운 것이 강한 것이니라. 이런 군주를 가졌다는 게요. 나는 참 자랑스러워요. 문화를 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것이 힘이다. 어느 임금이, 어느 군주가 이런 말을 해요? 나폴레온이 이런 말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 했어요? 아름다운 것이 힘이니라. 그 뒤에는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뒤주 어머니다 하는 것은 이 사도세자와 이미지가 부딪힌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나의 뒤주 이야기, 나의 어머니 이야기라는 거예요. 책에서 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는 큰 식구가 많았으니까 내가 5째 아닙니까? 그 밑으로도 또 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말이죠. 그 식솔들 딸린 게 말이죠. 보통 3, 40명이 움직입니다. 우리 집에. 남들이 오면 이 집 단치 치러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뒤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사도세자 뒤주 속에서 가둬뒀다는 게 실감이 가더라고요. 사람 키만 해요. 거기에
내 몸 한뜻한 내구중에 있는 건 정말 이건 한국의 신전이에요. 팔을 단단한 걸로 도끼로도 부실 수 없어. 그런 단단한 게 바로 이 가족을 끌고 먹이고 살리는 어머니의 가슴 같은 거라 딱 버티고 있는 거. 그게 대청마루에 버티고 있는 한 우리 가족은 평안없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이죠. 나들이를 가실 때 나를 꼭 손붙잡고서 이렇게 나들이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다 차려입고 나서 어머니가 키가 작으세요. 근데 뒤주는 커요. 그러니까 밑에 이런 거 뭐 발판 갖다 놓고 그 위에 해서 뒤주 열고 그리고 거기 엎드리셔서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말이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뭘 쓰시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 뭐 거기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쌀 있잖니 그 위에다가 복잘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뭐 하려고 써요? 왜 철다하게 쓰시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주저주저 하시더니 얘야 그 쌀에다가 내가 이렇게 글씨 써놓으면 남들 여기 우리 안방까지 들락날락 하지 않냐 많은 식소들이 있으니까 그럼 일하시는 사람들이 그 열고 바가지로 쌀을 퍼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하면은 누구도 여기서 쌀을 못 퍼가. 뭐 사인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이 수결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겠니? 어린 마음에도 말이에요. 조금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엄마, 그 뭐 퍼가면 퍼라 그러지 말 그걸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나무 의심해가지고 그걸 쓰세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 얘야 정색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의심해서 그러는 줄 아니? 쌀 몇 대 퍼가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내 눈에는. 아니야. 내가 이걸 안 해주면 그 착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견물상심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비었는데 해보면 요거만 그 조그맣게 해서 훔쳐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도둑을 만든 거야. 착한 사람 도둑을 만든 거야. 제일 먼저 요만큼씩 퍼가지. 다음에는 말이야 한 방씩 퍼가지. 나만 손해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착하게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깔려두면은 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을 도둑을 만드는 거야. 물건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도둑 맞은 사람은 도둑보다 더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서 지켜가는 거란다.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죄 안 짓고 살아가고 그러면 내가 포각거니 해가지고 한 대 빡 주면 그게 노블리스 오브리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사람 요만한 거 퍼가고 도둑까지 만든다면 나는 이중의 도둑을 맞는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남 훔쳐가지 말라 의심해가지고 쓴 걸로 나는 봤는데 사실은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착한 일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에게 도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는 이게 가정주부라는 거예요. 나라를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없을까요? 회사를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회사 사원들을 전부 도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갈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직한 사원들에게 게으른 사원을 만들어주고 도심을 품게 하고 갈등을 만드는 전사로 만드는 CEO 그에게 책임이 있죠. 그런 틈을 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베풀어야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주셨지만 어느 책을 읽어준 것보다도 나들이 가기 전에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뭘 엎드려서 쓰시는 게 안타까워서 물었는데 그때 배운 그 산 지식이 어떤 논어맹자, 소학, 대학 어떤 고전에서도 읽을 수 없는 한 가정주부, 한 리더십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집안을 지키고 사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서 든든한 뒤주, 묵직한 뒤주, 장정이 들어도 못 움직이는 그 튼튼한 기둥과 같은 그 뒤주를 보면서 사도세자가 흘렸던 그 눈물에서 정조가 나오고
어쩌면 사람을 의심하고 뭔가 그 고생하면서 그 수결을 쓰시는 그러한 인색한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너그러움과 자비와 노브리스 오브리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인심이 나오는,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그런 그 역설의 이미지가 지금도 나는 냉장고밖에 없는 아파트집, 내 집, 친구집, 이웃집에 갔을 때 그 옛날 대청마루에 딱 버티고 있던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딱 서 있는 것 같은 어깨가 딱 부러진 그 주부. 두지.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근대화된 가전제품으로 널려져 있는 그런 집에서도 나는 그 집에서 뚜렷하게 아주 그 당당하게 사는 가정주부를 보면 지금도 나는 어디에 가든지 두지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키워드, 절제, 가정을 지키는 주부의 마음이 뭔가를 두지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